네, 시선 집중의 중간을 장식합니다. 비컨 뉴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 단속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성관계 불법 촬영 유포로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33살 이모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4의 일부는 검찰이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요번이 세 번째라면서요? 네, 이번이 세 번째요. 종근당 장남 이모 씨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냈고요. 그리고 2017년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올해 2월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로를 3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좀 전에 들으신 오디오는 연합뉴스 TV의 보도인데요. 들으신 것처럼 종근당 장남 이모 씨는 세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지난주 그러니까 11월 24일에 열렸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좀 형량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형량이 가볍냐 무겁냐 뭐 이런 논란들이 나왔는데 우리 법원이 볼 때는 가볍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디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검찰은 이게 가볍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면서 원심과 똑같이 판결했으니까 처벌이 가볍지 않다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종근당 장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이틀 뒤인 12월 26일 강주지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 같은 경우는 과거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던 전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작년 11월 12일에 만취한 상태로 3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이제 그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종근당 장남의 경우 아주 비슷해요. 3km 음주운전 그리고 과거 뭐 3번 이상의 그 음주운전. 근데 항소심 판결 역시 종근당 장남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저는 집행유예에서 또 재벌의 법칙이 작동했나 그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윤창호법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처벌 강화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또 음주운전은 중범죄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처벌이 강화된 줄 아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작년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우리 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음주운전자의 76%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여기에는 술에 취해서 사람을 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더 황당한 건 우리 법원의 인식이 우리 사회 인식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우리 사회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 분노 그리고 차가운 시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원은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을 높여주고 있어요. 네. 처벌을 가볍게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2011년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가 전체 46%, 절반이 안 됐어요. 예. 2012년에 50% 절반이 됐고요. 예. 근데 이후에 법원이 이 집행유예 비율을 점점점 높여줘요. 그러면서 작년 2019년에 76%까지 왔어요. 한마디로 우리 법원의 인식은 음주운전은 웬만하면 집행유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비율이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네요. 늘어나는 게 집행유예 우리 사회 인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여기에 또 종근당 장남의 특수성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종근당 장남이 누굽니까?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은밀한 부위 그리고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리고 불법 유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만 받은 사람입니다. 예. 한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런 종근당 장남인데 우리 법원이 웬만하면 다 주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그걸 못 받겠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까이 거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누리꾼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 법원이 종근당 장남에게 재벌 인지 감수성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덮어주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논리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덮어버리는 건 아닌지 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질문에
법원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저도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면서 이제 냈던 사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고 네. 반성의 의미로 차도 처분을 했다. 네. 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면허 취소예요. 차량 뭐 있어도 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걸 지금 그럼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팁을 주는 거냐 도대체가 차 팔면 전부 다 그게 반성의 뜻이 되는 겁니까? 아니 차 팔고 그다음에 기사를 쓰겠죠. 재벌이니까. 아이고, 그나저나 정말 이건 저도 그러니까 처음 듣는 소식인데 갈수록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좀 뭔가 정말 거꾸로 달리고 있는 거 말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 사회가 그 윤석열 법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법원의 판결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